자, 예제 6번에 선생님 얘기한 건데 이게 A가 B의 부분집합일 때 성립하는 것을 골라라. 이런 거 판단할 때 편한 게 벤 다이어그램 이용해서 일단 표현을 해놓은 다음에 그 포함 관계를 일단 따져보면 되거든. 그러니까 B 안에 이렇게 A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자, 그래놓고 기억, 니은, 디귿 참고지 판단해 보아라. A 교비가 A가 나왔다. 이게 교집합에서 나온 놈이 작은 놈이야. 그러니까 맞지? 니은번. 합집합에서는 나온 놈이 큰 놈이야. 그러니까 맞고. 디귿번에 작은 거에서 큰 걸 뺀 것이 다 뭐야? 공집합이 돼야 되는데 잘못됐지. 그지? 그래서 얘는 거지. 자, 리을번. A차 B. A차 B 하면 이게 공집합이 된다. 근데 공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전체 집합 되죠? 그래서 참이다 이거죠. 선생님 여기다 추가한 게 이게 있었죠. A의 여하고 B의 합집합하면 무슨 집합? 전체 집합 된다는 거. 요거 기억해도. 그치? 그 다음에 넘겨서 리을 7번에 A차 B 합 A차 C가 뭐 하라고 이거? 성립함을 이용하여 보여라. 뭐 벤 다이어그램 이용해서 보여라. 벤 다이어그램 이용하는 거 그냥 거기 참고하세요. 그림 보고. 근데 이걸 이제 선생님이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그냥 표현할게. 자, 연산 법칙에 우리가 뭘 했냐면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 여집합. 그치? 그리고 또 드물한 법칙이 있었고 흡수 법칙이 있었고 연산 법칙에서 그 내용을 이용하는데 일단은 좌변의식을 우변의식의 형태로 바꿔볼게. 일단 차집합 나왔을 때 일단 무조건 어떻게 바꾼다? 교한 다음에 뒤에 있는 집합에 여집합하고, 자 얘도 교집합한 다음에 뒤에 있는 집합에 여집합을 해. 자, 그래서 이거는 차집합의 성질한 거예요. 차집합의 성질. 그 다음에 여기에 A 있고 여기도 A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A로 묶어요. A로 묶게 되면 교니까 얘가 교한 다음에 B의 여, 그 다음에 하, C의 여 이렇게 고쳐집니다. 이거를 우리는 분배 법칙이다 라고 얘기하고, 분배 법칙 적용한 거고. 자, 여기가 여 있어. 여 있으니까 얘는 이렇게 여로 묶어버리면 여기에 여를 띄지. 여기도 여 띄고 합이 교로 바뀐다. 자, 이거는 드모르간 법칙이지. 드모르간 법칙. 자, 그 다음에 교여가 다시 나왔네. 교여가 다시 나오면 얘는 다시 차로 고쳐서 여를 띄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다시 차집합 성질. 그래서 좌변, 우변 똑같다 이거지. 그 다음에 예제 8번에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한 거예요. 집합 X의 개수. 자, 이 문제가 이 단원에서 좀 자주 문제가 출제되는 형태이고, 자, 여기에서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라. 이 의미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이게 어떤 의미냐라고 할 때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X가 가질 수 있는 미지의 집합 X가 가질 수 있는 원소의
최대 원소들을 최대로 가질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그래서 일단 집합, 미지의 집합이야. 미지의 집합. 그래서 X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원소를 일단 생각을 해줘.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X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원소. 최대 원소를 확인을 해주세요. 최대 원소를. 자, 그 다음에 그 최대 원소를 갖고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세요. 부분집합 개수를 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앞에서 얘기한 대로 교집합에서 나온 놈이 작은 놈이야. 이 말은 X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다 이거지. 근데 참고로 X가 A의 부분집합을 할 때 이 부분집합은 A하고 X는 같은 집합이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X는 최대한 1, 2, 3, 4, 5를 다 가질 수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차집합 해가지고 합집합 얘가 나왔지. 그러면 이 말은 나온 놈. 합집합에서 나온 놈이 큰 놈이니까 A찹이라는 이 집합 있지. A찹이라는 집합이 갖고 있는 원소는 필히 다 가져야 돼. 그러면 A찹에 해당되는 집합의 원소는 A가 갖고 있는 원소에서 B가 갖고 있는 원소를 빼니까 2하고 4 있지. 그러면 이거를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하게 되면 이 집합 X는 뭐를 갖느냐? 최대한 얘를 가져요. 그러면 1, 2, 3, 4, 5. 1, 2, 3, 4, 5라는 원소 5개 갖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은 2의 5제곱이에요. 그런데 이 X는 반드시 2하고 4라는 원소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반드시 갖는 것은 빼라 그랬지. 반드시 가져야 될 원소의 개수,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원소의 개수는 무조건 빼지. 그래서 몇 개? 8개를 가질 수 있다 이거지. 됐지? 다음에 예제 9번인데 이 예제 9번부터는 이제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야. 유한집합은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는 집합이다라고 하는 게 유한집합이죠. 무한집합은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없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어떤 주어진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럼 원소의 개수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당연히 유한집합에서만 해당되겠죠. 이 내용 안에는 어떤 원리가 숨어 있냐라고 할 때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함 배제의 원리. 포함 배제의 원리. 포함하고 포함하지 않고 뺀다 이거지. 포함하지 않고. 자, 이 원리가 이제 적용이 되는데 일단은 두 집합이 있어요. 근데 그 두 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게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집합 한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딱 썼다. 이 기호가 뭘 의미하냐? A집합의 원소의 개수 2야. 오케이? 그럼 이걸 예를 들면 NA는 5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지. NA는 5다. 자, 그러면 이거의 개수를 구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구하냐면 주어진 몇 가지의 조건이 있을 텐데 일단은 각각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끼리 더해줘. 그 다음에 거기에서 겹쳐지는, 즉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줘. 이거를 간단히 벤 다이어그램 형식에서 보여주자면 왜 이렇게 적용되냐? A집합이 이렇게 있어. B집합이 이렇게 있어. 자, 여기를 전체 집합의 영역을 A집합과 B집합이라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형식으로 나타내면 이 영역은 1번, 2번, 3번, 4번 4개의 영역으로 나눠지거든. 그러면 A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러니까
A 합 B의 원소의 개수는 2번, 3번, 4번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의 개수야. 그래서 A 집합은 2번, 3번이거든. 2번, 3번. B 집합은 3번, 4번이야. 근데 집합이라고 하는 건 중복되는 것은 빼줘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3번에 해당되는 원소의 개수를 2번 센 거야. 하기 때문에 3번에 해당되는 원소의 개수는 다시 빼주는 게 맞겠지. 그렇지?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A 합 B의 원소의 개수가 합집합이지? 그러면 각각 하나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후 두 개 겹쳐지는 거 빼시면 됩니다. 또한 반면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할 때 하나, 둘, 세 가지 조건 주어지면 구할 수 있듯이 거꾸로 얘하고 얘하고 얘를 가르쳐주고 얘를 구하라 그러면 얘하고 얘는 위치만 바꾸면 돼요. 맞아요?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거꾸로 물을 수도 있잖아. 그치? 자, 이거는 이제 두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해당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세 개의 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하잖아. 자, 이것도 똑같아. 포함 배제의 원리. 어떤 얘기냐? 일단 각각의 하나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다. 그 다음에 두 개가 겹쳐지는, 즉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뺀다. 그 다음에 세 개가 겹쳐지는 건 다시 더한다. 이게 바로 포함 배제 원리야. 그러니까 이런 포함 배제 원리를 이용하면 집합 세 개만이 아니라 A, B, C, D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할 때도 하나씩 더하고 두 개짜리 빼고 세 개짜리 더하고 네 개짜리 다시 빼는 현상으로 하면 되겠지. 그런데 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할 때 이 집합의 종류는 세 종류까지만 제시될 거야.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면 돼. 이것도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긴 한데 그 부분은 그냥 좀 번거로우니까 참고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대신에 이거는 알아두세요. 세 집합에서 따질 때 이것도 그렇지만 만약에 A 교 B가 공집합이에요. 공집합이면 벤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그려지지 않고 3번 영역이 빠지겠죠. 그러면 이때는 A 합 B의 원소의 개수는 그냥 각각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끼리 더하기만 하면 되겠지. 마찬가지로 세 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라고 할 때 얘가 또는 얘가 이 중에 적어도 하나가 공집합이 되잖아. 적어도 하나란 얘기는 셋 다가 아니야. 얘 셋 중에 하나가 공집합이 되면 당연히 얘가 공집합이면 공집합과 C하고의 교집합 또한 공집합이야. 고로 이 셋 중에 하나가 공집합이면 이거의 원소의 개수는 셀 필요가 있다 없다? 셀 필요가 없는 거죠. 공집합은 원소가 없는 거니까. 즉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이니까. 알겠지? 이거 좀 주의해도. 근데 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라 그러면 뭐 이런 형태가 대표적인 거고 이렇게도 생길 수 있어. 얘는 A 차비의 원소의 개수 구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얘기하면 2번에 해당되는 것만 구하라는 얘기지. 그럼 2번에 해당되는 것만 구하는 방법은 A 집합에서 뭐를 빼면 돼? A 교 B. 이거 빼면 되겠지? 2번, 3번 부분에서 3번에 해당되는 원소의 개수를 빼면 되겠지? 또는 이렇게 해도 된단다. A 합 B에서 뭐를 빼도 되죠? 2번, 3번, 4번에서 B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도 돼요. 그렇죠? 뭐 이런 형태들을 너희들이 마련해 볼 수 있어야 돼. 근데 원소의 개수 구하라 그러면 선생님은 가급적 이와 같은 연산의 의미 속에서 포함 배제의 원리를 이용한 이런 연산 속에서 확인할 수도 있지만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벤 다이어그램 그림으로 나타낸 다음에 A 교 B 어떤 집합이든 교집합의 부분이 공집합이 없다면 겹쳐지는 부분을 표시한 다음에
여하튼 영역 표시에 넘버를 붙인 후 그 해당되는 넘버의 개수가 몇 개인지 표시를 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이런 연산들을 쓰지 않더라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죠? 해서 또 뭐 이런 거, 뭐 기억에 남는 거 뭐 이렇게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라. 이거는 그냥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A 집합의 원소의 개수 빼라. 뭐 이런 등등의 어떤 새로운 표현들이 나왔을 때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라는 걸 벤 다이어그램 속에서 이해하고 판단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으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그런데 팁인데 A 집합이 B 집합의 부분 집합이래. A 집합이 B 집합의 부분 집합이면 A의 원소의 개수는 B의 원소의 개수보다 어떻지? 작겠지. 하지만 같을 수도 있지. 왜냐하면 상등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자, 이런 어떤 형식의 내용이라든가 알아두시고. 네. 됐죠? 그 다음에 또 이런 표현도 나올 수 있어요. 이런 표현도. 어떤 표현이 나올 수 있냐면 S 이렇게 A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야. 이건 무슨 얘기냐면 A 집합의 원소들의 합이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돼. A 집합의 원소들의 합. 이런 표현은 집합 A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의 합. 이런 표현으로 이해하면 돼. 기억해도. 그러면 이 부분에서 참고로 NA가 A의 원소의 개수가 B의 원소의 개수보다 작으면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 자, 이거 어떻지? 맞니? 맞아? 뭐가 맞아? 아니야, 이건 거짓이야. 폴스. 원소의 개수가 많다고 부분 집합 관계라는 건 반드시 그렇진 않잖아. 원소의 개수가 비록 적어도 A가 갖고 있는 원소를 B가 안 갖는 경우도 있잖아. 그렇지? 이런 건 주의해야 돼. 살짝 장난친 거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원소의 개수 구하라 그러면 모든 문제들은 다 문장식으로 돼 있을 거야. 그 문장에 해당되는 것들을 집합의 형식으로 표현해 가면서 연산을 이렇게 또는 벤 다이어그램 이용해서 개수를 알아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9번 보면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A 교비의 원소의 개수 구하라. 이거는 그냥 뭐 벤 다이어그램 이용하지 않고도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거 세 개 가르쳐 줬거든. 자, 이쪽으로 다시.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 가르쳐 주면 이거 구하라 그럴 때 어떻게 해? 똑같다고. 이거 더한 거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돼? 빼면 되지 뭐. 그렇지? 그러니까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각각의 집합의 원소의 합, A 집합, B 집합의 원소의 합에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 5다 이거지. 두 번째, A 차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라 그런 거야. A 차 B의 그러면 저거 뭐 카메라에 비춰지지 않으니까 다시 이렇게 표현해 볼게. 자, 이렇게 전체 집합이 있어. A하고 B가 교집합이 공집합이다라는 말이 없는 이상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단은 A 차 B에 해당되는 부분은 여기 1번, 2번, 3번, 4번이라 했는데 2번을 얘기하지. 근데 A 차 B에 해당되는 건 2번인데 그거의 여집합이니까 1번 어디야? 3번, 4번 해당되는 거 구하라는 얘기지.
그러면 얘는 어떤 부분이냐? 결국은 3번, 4번, 1번 맞잖아. 그러면 3번, 4번은 비집합이잖아. 13. 맞아요? 그 다음 1번은 무슨 부분이죠? 전체 집합에서 A와 B의 합집합을 뺀 거죠. 그러면 합집합이 25, 전체 집합이 35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건 몇 개 있어? 10개 있겠지.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얘는 10 더하기 B집합 13에서 28이다. 이 얘기지. 3 아니에요? 23 아니에요? 어느 거? 10 아. 더하기 13. 뭐가? 23이다 이거지. 오케이? 뭐 이렇게 그림 속에서 벤다이그램 속에서 확인하면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 다음에 그 9-3번 때문에 그러는데 9-3번 때문에 그러는데 그 문제 굉장히 잘 나오거든? 근데 참고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이 9-3번은 전체 집합이 35개예요. 근데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5개. B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5개입니다. 그래 놓고 A 교비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 그랬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최대값은 이렇게 부등식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이 자리가 A 교비의 원소의 개수 최대값이야. 그럼 이 최대값은 어떻게 찾느냐? 어떻게 찾느냐? 최대값은 교집합이잖아. 근데 A하고 B하고의 포함관계는 언급이 안 돼 있지. 대신에 A하고 B하고의 개수는 주어졌어. 그치? 그러면 이 부분의 최대값이야. 이해되니? 그러면 이 부분의 최대값인데 A하고 B는 부분집합 관계에 대한 표현은 안 돼 있지만 A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더 적으니까 당연히 A는 B의 부분집합일 수도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결국 A 교비의 최대값은 A가 B의 부분집합일 때가 최대야. 이 최대값은 뭐라고? A가 B의 부분집합일 때가 최대라고. 됐어? 그러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교집합은 당연히 A 교비의 교집합은 A지. 그러니까 적은 원소의 개수를 갖는 집합. 그러니까 몇 개? 15개가 최대이고 최소는 뭐냐? 최소는 A하고 B하고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면 40개죠. 아무리 보세요. 요것도 체크해 줘야 되는데 A 합 B의 원소의 개수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그렇잖아. A 합 B가 아무리 커도 전체 집합을 넘을 수는 없지. 그래서 A 교 B의 최소값은 얘하고 얘를 개수를 더하면 40개인데 전체 집합은 35배밖에 없어. 그럼 얘는 겹쳐지는 부분은 반드시 몇 개 이상은 돼야 돼? 5개 이상은 돼야 되지. 5개 이상. 오케이? 그래서 요 자리에 오는 최소값, 요 자리에 오는 최소값은 뭐다? 전체 집합에서 뭐를 뺀 거? A하고 B하고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뺀 거. 이게 최소야 돼. 그래서 최소는 5다 이거지. 최대는 몇 개? A집합. 오케이? 자, 저 잘 기억해두고. 자, 선생님 목소리 아주 차분하게 하니까는 좀 지루한 것 같지? 목소리가 차분하면 판서가 좀 차분해지고 목소리가 차분하지 않으면 판서가 더러워져서 또 재미없다고 하려고? 다음 그래서 이제 문제 보면 10번에
어느 고등학교 1학년 1반 34명의 학생 중 축구공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18명, 농구공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17명. 축구공과 농구공을 둘 다 가지고 있는 학생이 5명 있다. 농구공만 가지고 있는 학생 수를 구하라 그러는 거야. 이런 표현들이 나왔을 때 일단 이걸 기호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1학년 1반 학생이 총 몇 명? 34명이죠. 34명이니까 이게 전체 학생이에요.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축구공을 가지고 있는 학생 그러면 그냥 이렇게 그냥 표기할게. 굳이 0으로 할 필요 없잖아. 18명. 농구공을 가지고 있는 학생 17명. 축구공과 농구공을 둘 다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랬네. 축구공도 없고 농구공도 없어.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거 합집합이야 뭐야? 축구공도 농구공도 가지고 있지 않잖아. 그치? 둘 다 가지고 있지 않잖아. 그렇지. 이거 합집합의 무슨 집합이야?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게 여집합이지. 자, 이게 몇 명 있다? 5명 있다 이거예요. 5명. 그러면 이거를 연산으로 이해해도 됩니다. 그러면 거꾸로 축구공 또는 농구공을 갖고 있는 학생은 전체 집합에서 이거의 개수를 빼면 되는 거죠. 맞죠? 근데 이거를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걸 벤 다이어그램 형식으로 이렇게 딱 나타내서 표기해 보면 간단히 찾아져. 축구공이 있습니다. 자, 여기 농구공이 있어요. 겹쳐지는 부분이 생기게 하라고요. 그럼 여기 1번, 여기 2번, 여기 3번, 여기 4번. 그럼 거기에서 얘기한 문장의 문구가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지를 알아보자 이거지. 이게 5명이야. 이게 5명이란 얘기는 1번에 해당되는 것이 5다 이거지. 그러면 이제 이거 합치면 29가 돼야 돼. 그런데 얘는 지금 몇 번이지? 2번, 3번이잖아. 얘는 몇 번? 3번, 4번이야. 오케이. 됐어? 그러면 2번, 3번, 4번 합쳐가지고 몇 명이어야 돼? 2번, 3번, 4번 합쳐가지고 29명이어야 돼. 근데 얘를 합치면 3번이 2번 더해지지? 그러면은 이거 더하면 35야. 맞지? 35인데 왜 29가 나왔느냐? 여기 겹쳐지는 부분. 몇 번? 2번을 셌기 때문이지? 그럼 여기 겹쳐지는 부분은 반드시 몇 개야 된다? 6개야 된다. 됐어. 그러면 이제 2번, 3번 합쳐서 18이니까 여기 12야 되지. 3번, 4번 합쳐서 17이니까 여기 11이야 되겠지. 뭘 물어보고 있다? 농구공만 가지고 있는 학생. 농구공만 가지고 있는 학생. 여기지 여기. 몇 명? 11명이다 이 얘기지. 됐어? 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간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일단 바이블 숙제로 하시고